교회를 중심으로 일상 속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하루 평균 70명 가까이 확진자가 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청송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들 300여 명이 이감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송 차량을 막는 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영천의 한 도로 양방향에서 차량 18대가 연쇄 추돌해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되돌아보는 10대 뉴스. 첫 번째 순서로 연초 대구 경북을 강타한 코로나19 상황을 처음부터 되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최근 들어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70명씩 늘고 있습니다. 가파른 상승세에 누적 확진자 수는 28일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전체 확진자의 20%가량을 차지하는데요. 이번 연말연시가 최대 고비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소주방에서 시작된 포항 구룡포읍 관련 확진자가 10명 더 늘었습니다. 지난 24일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누적 확진자는 모두 18명입니다. 포항시는 구룡포 전 주민과 이 일대를 오간 시민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도 저희들이 구룡포 쪽에는 워낙 많이 발생을 해서 일단은 정상적으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고요. 추가로 또 선박이 있는 쪽으로 해서 오후 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차릴 예정입니다. 교회와 관련한 연쇄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미 샘솟는교회, 송정교회 두 곳과 관련해 8명이 추가 확진됐고 성주는 한영홍교회 관련 6명, 경주에서는 영주교회와 성강교회 관련으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달성군 영신교회에서도 신도등 9명이 해제정 검사에서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27일 하루 발생한 대구 경북 신규 확진자 69명 가운데 40%가 넘는 29명이 교회 관련입니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비접촉으로 진행해 주시고 특히 식사, 소모임, 행사를 통한 집단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취소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대구 경북은 12월 들어서만 1,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교회에 대한 전수 지도 점검에 나서는 한편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 검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법무부가 28일 경증 환자 370여 명을 청송에 있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이송했습니다. 1인 격리시설, 이른바 독방이 많기 때문인데요. 지역 추가 감염을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송차 5대가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들어섭니다.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370여 명이 타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증 환자들로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이곳에 수용됩니다. 법무부는 500여 개의 독방을 갖추고 있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가 적지라고 판단해 대규모 수용자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지역 주민은 교도소 진입로에 드러누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걸 막지 못했냐고. 그러니까 막아줬어야지요. 지금 지자체잖아요. 교도소 직원 대부분이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추가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송군은 격리구역 내 근무자 숙소를 산림조합연수원에 따로 마련해 출퇴근하도록 했습니다. 지역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교정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락 등 생필품은 지역사회에서 제공토록 하였으며 기존 교도소 수용자들은 전국 교정기관으로 분산 이송했고 별도 이송 조치가 있을 때까지 면회와 출입객 등은 전면 통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경상북도가 확진자 발생 장기화에 대비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확보할 방침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236병상에 더해
29일까지 352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등 총 615병상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역시 국가가 운영하는 388실 외에 30일까지 안동대에 200실을 추가로 개소하고 1월 중순까지 500실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도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합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앱에 코로나19 안전신고 코너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대구 지역에서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1,796건으로 이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950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2020년 올 한 해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를 되돌아보는 10대 뉴스 순서입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두에게 참 힘든 시기였죠. 특히 1차 대유행을 겪었던 대구 경북은 설명하기 힘들 만큼 가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10대 뉴스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을 처음부터 되짚어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시작은 31번 환자였습니다. 2월 1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신천지 교회를 연결고리로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첫 환자 발생 한 달 만에 확진자 수는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대책본부와 중앙정부에 호소합니다. 코로나19가 이미 지역사회에 깊숙이 퍼져 있습니다. 대구시와 지자체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이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국내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병원은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됐습니다. 매일 급증하는 확진자, 곧 병상과 장비, 의료진마저 부족해졌습니다. 이번 순서를 기다리다 집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의료진들이 문제입니다. 내과 의사가 부족하고 특히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힘도 들지만은 숫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심지어 사표를 내려고 한다. 막막한 위기 속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의료진과 소방대원들이 대구로 달려왔고 각종 구호 물품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덕분에 지역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걱정 속에서 힘겹게 1차와 2차 대유행을 지나온 대구 경북. 최근엔 3차 대유행이 현실이 되면서 경기 침체와 코로나 우울 등 코로나19의 그늘은 더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봄이면은 빙 점포들이 많잖아요. 저 역시도 하루에 12번 정말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게 옛날처럼 돌아올까.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린 한 해. 코로나19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28일 오전 6시 53분쯤 28번 국도 영천시 녹전교 부근에서 차량 14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금호읍에서 영천 시내 방향으로 이동하던 승합 차량이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차량 13대가 차례로 추돌했고 비슷한 시각 반대편 차로에서도 차량 4대가 미끄러져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탄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도로 위 결빙, 블랙아이스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0일인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땐 수도 계량기가 동파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해서는 보호통 안에 헌옷등을 채워놓고 속뚜껑과 외부 보호통 뚜껑을 항상 닫아둬야 합니다. 또 오랜 시간 집을 비울 때는 욕조나 세면대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 수돗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진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 등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산업 발전에 청춘을 바쳐온 5, 60대 중년 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5, 60대 10명 중 8명은 현재뿐 아니라 노후의 삶에도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보다는 은퇴 후의 사회활동을 좀 더 중시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인터뷰 들어볼까요? 은퇴 후의 활동은 물론 뭐 돈도 중요하겠지만 돈보다는 내가 이 사회에 얼마나 가치 있는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뭐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봉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전공을 살려서 후배들에게 가르침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그 역할을 지금 찾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내는 게 훨씬 노후를 즐겁게 활기차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노후에 어떤 사회활동을 희망할까요?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꼽은 중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 소득 창출을 위한 일, 자기 개발을 위한 활동,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 종교활동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8.3%였습니다. 사회참여활동은 여가활동, 봉사활동, 평생교육활동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신중년은 현재 주로 어떤 여가활동을 하면서 지낼까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책 보는 거 하고 그러면 이제 운동하는 걸로 소일하고 있어요. 산에 많이 다니고 있어요. 산을 좋아해서. 앉아서 TV도 보다가 책도 좀 보다가. TV 시청이라고 답한 사람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등산, 산책, 이웃 친구와 대화하기, 친목단체, 국내외 여행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말고 노후에 가장 즐기고 싶은 여가 활동은 무엇일까요? 공부 좀 하고 싶은데요. 뭐 영어 회화 같은 거. 그냥 가족들과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 그게 제 노후의 가장 바람, 행복입니다. 앞으로 더 가보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요. 여행 가고 싶어요. 국내외 여행, 등산, TV 시청, 산책, 사교활동, 수영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는 여가 활동으로 주로 TV 시청을 많이 하지만 노후에는 국내외 여행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은퇴 후에 봉사활동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45.8%가 있다, 54.2%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85%가 전혀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했고 현재 받고 있다는 응답은 5%에 그쳤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삶의 만족도와 성취감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은 인생 이모작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풍요롭고 값진 삶을 위해 지금부터 노후 설계를 촘촘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